안녕하세요. 철순의 세금연구소 김철훈 세무사.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지난 영상까지 우리는 같이 법인 전환의 종류에 대해서 봤고요. 자, 요번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 전환 시에 영업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이라는 게 어떤 거죠? 법인을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권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권리금 알죠? 예. 권리금이 어떤 개념이죠? 권리금이 뭐 형체는 없지만 네.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이의 충성 고객들, 네. 내가 그동안 여기를 장사를 하면서 네. 여기서 무슨 사업을 입지가 운영하면서 좋다든지. 그런 식으로 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형의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한 것들, 네. 잘 팔리는 이유, 이런 것들, 나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일반 식당, 커피숍을 간다 하더라도 네.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에 갔는데 어떤 그 식당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네. 어떤 데는 손님이 없어요. 네. 임대료도 비싼데. 네, 그런 경우에 손님이 많은 데는 분기점을 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권리금이 발생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시설 권리가 있고, 네. 바닥 권리가 있고, 바닥 권리 있고, 네. 영업 권리가 있고,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그 권리금이라는 게 일반 식당, 카페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제조업, 네. 서비스업, 도소매에게도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는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반 업종을 영위하고 있을 때 개인 사업을 하다가 네. 법인 전환을 하면서 법인한테 내 모든 자산 부채 그다음에 거래처를 다 넘기는 거예요. 네, 사업자 명의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순이익이 예를 들어 1년에 5억씩 나는데 네. 그 개인 사업자를 법인한테 넘긴다고 했을 때 그게 심지어 남이라고 했을 때 네, 권리금, 영업권은 반드시 발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해와서 축적된 네. 무언가가 있을 텐데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거래처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 만약에 내가 거래처가 지금 그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도소매를 할 때 그때 그 위치에 그 공장이 있었어. 네. 이것만 자체로도 내가 어느 정도 설정해 놓은 정립해 놓은 무형의 자산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오케이 영업권 그 권리금 네. 영업권이라는 개념 오케이 알겠다. 뭔가 프리미엄을 주는 거구나. 내 개인 사업에 네. 이익이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 영업권을 더 내가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냥 내 법인을 내 개인 사업자를 법인 설립을 내가 한다 하더라도 네. 그 법인한테 영업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영업권을 받을 때 주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 회사에 역시나 부동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네. 그 영업권을 수령하는 금액 자체가 부동산이 없다고 하면은 기타 소득이 되고요. 네.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은 양도소득이 돼요. 부동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양도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이 될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기타 소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부동산이 없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발생되게 되면은 2018년 3월 31일까지는 기타 소득,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그 소득에 대해 갖고는 필요 경비 처리를 네. 80%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필요경비 80%.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그 법인 전환을 하면서 영업권이 예를 들어 갖고 영업권 평가 금액이 예. 10억이 나왔다 치게 되면은 경비로 80% 8억을 빼준다는 거예요. 아무런 경비를 내가 증빙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아니 혹은 없더라도 네, 최소한 80% 혹시나 내가 증빙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9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80%가 아닌 9억을 네.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영업권에 대한 경비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네. 이 프리미엄은 내가 노력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무형의 재산이에요. 그렇죠. 무형의 재산을 내가 법인한테 넘길 때 작년 2018년 3월 31일까지 80% 경비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죠. 네. 비용 처리를. 그럼 10억 받아도 2억 받은 것만 세금을 내면 2억에 되니까요. 대해서만 세금을 예. 매기겠다는 거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10억이면은 절세 효과가 5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작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아까 80%였던 네. 비율이 70%가 됐고요. 줄어들었죠.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로 다시 또 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도 경비 처리를 인정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 갖고 절세 효과가
50%였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40%, 30% 이렇게 떨어지기는 했으나 어쨌든 법인 전환한 이후에 법인 돈을 빼올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부동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그 영업권은 네. 양도소득으로 보고요. 양도소득이라는 거는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영업권을 우리가 10억을 받는다 그러면은 네. 양도가액은 10억이 되고요. 취득가액은 0원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이고요. 엄청나죠. 10억에 대해 갖고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세금이 거의 뭐 한 4억 가까이 나오겠죠. 엄청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네. 인지하시고 영업권 나 뭐 많이 저거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들었는데 괜찮다고 들었다. 그거는 작년 뭐 3월 말까지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내가 예를 들어 큰 식당 한정식 식당을 하고 있다고 그럴게요. 네. 근데 부동산은 내 명의야. 사업도 내 명의로 하고 있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또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은 법인에 넘기기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법인 명의 넘기면은 또 취득세 내야 되는데 취득세 감면도 줄어들었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내 재산이 없으니까 왠지 그 허전한 마음이 생길 수가 네. 있지. 그렇기 때문에 법인 명의는 그냥 아버지 이름을 하고 이 사업 관련된 전체 이제 그 예. 나머지 권리를 법인에게 양수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네. 영업권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고정자산을 함께 안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세가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소득으로.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기타 소득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뭐 업종 불구하고. 네. 그리고 그러면 영업권이라는 금액 자체는 어떻게 산정이 되냐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순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순이익을 가중평균을 하고요. 가중평균한 직전 3년 순이익을 가중평균하고 그 순이익 곱하기 50%. 네. 예를 들어 과거에 순이익이 뭐 3억씩 쭉 있었다 그럴게요. 3억이었으면 네. 가중평균해도 3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50%면 1억 5천이 되겠죠. 네. 1억 5천이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갖고 내가 10억짜리 건물에서 상가에서 네. 내 소유 상가에서 했다고 그러면은 10억이라는 순자산이 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10억의 순자산 곱하기 10%라고 하게 되면은 1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순이익 가중평균의 50%, 3억의 50%, 1억 5천에서 네. 순자산의 10%를 빼줍니다. 네. 빼주게 되면 10억의 10%를 빼기 때문에 10억에 1억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1억 5천에서 1억이 1억이 빠지게 되면 5천만 원이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의 연간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비율 자체는 이 회사가 5년 동안에 10%로 할인해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정해놨어요. 네. 그러면 5년 10% 연금평가계수를 3.78, 3.79 정도 되는 숫자를 곱하게 되면은 5천만 원 곱하기 3.79라는 숫자가 더해져 갖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5천만 원 곱하기 3.8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오죠? 한 2억 조금 안 되게 나오겠네요. 네. 예. 그 금액이 영업권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영어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영어로 저희가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영어로 영어권을 표현을 하면 굿윌이라고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의지. 앞으로 네.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벌릴 만한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에 네. 대해서 당연히 평가를 해주는 게 맞고요. 이걸 통해서 세감면을 할 수 있다라면은 네. 당연히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소득 부분도 80%, 70%, 60%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일단 혜택을 준 거였었는데 네. 아무런 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80%까지는 돈을 썼다라고 봐줄게라는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이게 네, 점점 맞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더 줄어들지 저는 줄어들 것 같다고 보입니다. 점점 예. 세금 쓸 데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세금 저희가 그 방송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그 정보를 어떤 정보? 절세 정보를 예. 제공을 하면서 이런 방법도 있고 A 방법, B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B 방법도 있으니까 B 방법 검토해서 네.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명한 절세, 현명한 사업 운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을 하신 데 있어서 네. 꼭 이렇게 큰 중요한 문제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